전혀 속도 신경 안 쓴다고. 좋은 느낌만 찾아요.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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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o, go,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pain. You'll never hear me, bitch,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 it's belief. They deceive with the negativity, but I just slide right by that energy.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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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방금 이렇게 던지라고 해가지고 아싸리 그냥 팔 낮춰 던졌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막 뜯어 볼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야 돼. 사실 이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위로 올라오면 It's gonna slide out, and we're gonna get that circle of seams. It's gonna get kind of pushed down. Sometimes you get too far behind it, and it comes out like a fast move, like a slow fast. I think the move was better today, and so the efficiency of the fastball actually goes up because he's more connected. And so that actually plays into him throwing a more traditional changeup grip because he's in like an optimal like wrist posi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seam effects. really good day. You feel good about that? Awesome. I'm fired up. Yeah. Back. Back. 안녕하십니까. 하나이글스 투수 이상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아까 지금 계속해서 교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었어요? 우선 하체를 좀 한국에서도 하체를 잘 못 쓴다는 걸 많이 들어서 여기 와서 말했는데 하체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얘기를 밖에서 들은 것과 네. 직접 와서 해보시면서 어떤 좀 차이점을 느꼈어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고요. 여기 와서 야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이런 자세와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느꼈고, 어떻게 보면 기술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듣지만 여기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하니까 확실히 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체인지업의 어떤 그 팔 각도였어요? 아니면 네. 어떤 걸 잡아가시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체인지업에 대해서 너무 약해가지고 여기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해가지고 저의 팔 동작을 좀 바꿨습니다. 던질 때 동작을 좀 바꿔가지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뭐 아까 뭐 스위퍼랑 이런 거 엄청 칭찬 많이 받으셨던 것 같던데 어떠셨어요? 스위퍼는 원래 제 팔 각도에 맞는 거라고 들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 그 팔에 맞는 또 체인지업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상희 선수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트레이드까지 찾아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 뭔가를 좀 정말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각오도 되게 크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작년에 후반기 때 기회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시합을 계속 던질 수 있게 해가지고 너무 기뻤고, 계속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더욱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잘한다는 건 없지만 더욱더 도움 받아가지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여기서 잘하고 만들고 가겠습니다. 네. 8월 24일 잠실 두산전에서 1553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되면서 네.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되게 찡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뭐 그날 눈물 연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눈물이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었던 기간이 진짜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계기로 뭐 제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에서 한 시즌을 보낸 거잖아요. 네. 네네. LG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새로운 팀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 선수는 기회가 많은 게 제일 맞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예요? 지난 시즌 동안에? 그게 그냥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한 가지만 이렇게 뭔가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안 됐다고 해서 바꾸고 저거 하나 안 돼서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트레이드에서 뭔가를 좀 찾아가자. 네. 좀 어때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네, 저 이제 이번 주면 끝나는데 네. 사실 여기 와서도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뭔가 코치님의 이게 언어의 벽이 확실히 높아가지고 코치님이 주문하시는 거에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네. 코치님이 원하는 모습과 저의 모습이 안 나와가지고 한 여기 반 시간 동안 방황했는데 결국 대화 잘해가지고 네. 잘 풀어서 지금 또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됐어요? 저는 100% 같은데요. 네. 저는 그냥 100%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로 네. 가시나요? 네, 한국 갔다가 갔다가. 호주로 갑니다. 그래요. 네. 이제 2025년이죠. 네. 벌써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셰프 시작이면 바로 시즌이니까. 맞아요. 네, 어떤 각오로 좀 임할 예정이세요? 제가 여기 하나 와서 야구 인생이 좀 바뀌는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풀타임 뛰어가지고 진짜 야구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SSG 랜더스에서 스트렝스 코치로 일하고 있는 스티브 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SSG 스트렝스 코치께서 왜 트레드 애슬레틱에 지금 여기 계시나요? 뭐 겸사겸사 저희 가족하고 이제 해외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시즌 중에 선수들 이게 트레드 와서 훈련한 것도 있고 또 이게 한국 선수들 또 온다고 하니까 또 저희 팀에 이제 박대원 선수랑 정동윤 선수가 와서 훈련을 해서 뭐 겸사겸사 이렇게 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트레드 애슬레틱이랑 원래 좀 인연이 있으신 편이죠? 네, 여기 대표인 코안 맥 알파인 대표랑 여기 다른 코치들도 조금씩 인연이 있어서 네, 그래서 와 있게 됐습니다. 편의를 많이 봐줬죠.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은 프로야구에도 KBO 리그에도 네. 스트렝스 코치의 어떤 그 보직 자체가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스티브 코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1985년도 뭐 이때부터 이제 스트렝스 코치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SNC에 대한 부분과 이제 애틀레틱 트레이닝 그래서 선수 트레이닝 이쪽이 이제 구분돼서 진행이 보직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코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훈련이나 아니면 웨이트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하는 그 두 보직으로 나눴었는데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 선수 트레이너라는 보직이 쉽게 얘기하면 치료부터 퍼포먼스까지 전부 다 담당해온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은 같지만 이거를 조금 더 구분지어서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 치료나 의료적인 부분도 좀 더 전문화되고 이제 스트렝스 쪽 이제 훈련이나 웨이트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좀 더 전문화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 SSG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LG 네, 트윈스에서 맞습니다. 먼저 네. 시작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한국 프로야구팀과 인연이 됐던 건가요? 저는 그 한국에 처음 이제 왔다 갔다 일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된 거는 2012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와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거를 계기로 왔었는데 이제 LG 트윈스에 들어갔던 계기는 김용일 코치님 때문에 이 저희 업계 가장 큰 형님이라는 생각보다는 대부님 같은 대부님, 분이시죠. 네. 그래서 김용일 코치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LG 트윈스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스티븐 코치님의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뉴질랜드에 있었고요.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스포츠 과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계속 스트렝스 코치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7년차 스트렝스 코치이고요. 야구랑의 인연은 이제 뉴질랜드 야구 대표팀에 인연이 되면서 이제 호주 국제 대회나 이런 국제 대회 같은 곳에 많이 파견이 됐는데 뉴질랜드가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야구의 저변화가 막 돼 있는 곳이 아니었다 보니까
대부분 대표팀 선수들이 미국에서 뛰거나 호주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뭐 도움도 얻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대표팀의 도움도 얻어서 호주나 미국이나 이렇게 많이 다닐 기회가 되고 그쪽으로 가서 일하게 될 계기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프레하고 선수들과 결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한국 선수들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한 거는 처음이었어가지고 처음은 좀 어색한 것도 있고 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도 굉장히 호기심 많이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운동하는 것과 외국에서 운동하는 것들의 좋은 점들을 좀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선수들도 굉장히 좀 호기심 많이 갖고 잘 따라와줘서 지금 제가 LG 구단에는 있지 않지만 LG 선수들이랑 아직도 계속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에서 몇 년 계셨어요? LG에 3시즌 있었습니다. 그럼 2023년 우승까지 네, 하셨겠네요? 이 우승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도 우승까지 같이 경험하고 그 정말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을 나오는 왜 그렇게 재밌게 우승까지 했는데 왜 LG를 나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 신분이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있다 보니까 국적이 뉴질랜드고 외국인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제일 큰 부분은 저 스스로 그리고 저 가족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많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이라는 문화가 막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지는 않으니까 보직이 없다 뿐이지 기존에 있었던 선수 트레이너 분들이 뭐 많은 또 한국만의 이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또 그 문화가 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확신이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네, 스스로가 남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구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가가 가장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구단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저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데 김용 코치님이랑 또 많이 대화를 하고 상담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이제 SSG로 가신 거예요. LG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나가시더니 다른 팀으로 가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프 시즌에 뉴질랜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계약이 끝날 때 연락을 주셨던 구단들도 몇 군데 있긴 했는데 다른 팀에 가거나 이런 게 절대 뭐 머릿속에 있었던 다음 선택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마침 LG에 같이 계셨던 그 김재현 단장님이 제가 좀 힘들 때 고민 상담을 또 드리고 했던 단장님이신데 LG 계실 때 근데 김재현 단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 LG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SSG에서 좀 해보지 않겠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느낄 때 가장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김재현 단장님께서 그 연락을 주셨을 때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김재현 단장님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죠. 트레이드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코칭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지금 선수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랑 좀 어떤 거 잘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어떤 선수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는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조금 뭐 정체기가 있는 선수도 있는데 선수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다들 만족하면서 잘 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도 많이 주변에 코치님들이라든지 선수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트레드가 이제 담당 코치가 있고 그 담당 코치가 이 선수들을 많이 분석하고 뭐 회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들이 옆에 보니까 트레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선수한테 맞춰주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선수랑 대화하는 소통하는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느낌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드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딱히 얘기할 게 나한테 맞는 거 해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특히 이제 SSG 정동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구속이 엄청 늘어났었어요. 지난 시즌에. 옆에서 또 보셨을 거 아닙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정동윤 선수도 처음에는 저희가 8주간 와 있었는데 정동윤 선수도 처음엔 좀 힘들어했었습니다. 처음 한 2주, 3주간은 와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바로 생겨나진 않으니까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정립되고 자리 잡혀가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 5마일, 6마일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동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제가 돼서 오프시즌에도 좀 와서 좀 나머지 부분을 좀 다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코안 대표 만나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도 네. 개막전 맞춰서 한국 들어간다. SSG 개막전 맞춰서 들어오신다. 되게 열정이 있으시구나. 아니 한국 개막전 맞춰서 네. 직접 방한을 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열정은 보통은 아니잖아요. 네. 네네. 또 KBO 리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KBO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KBO 왜 그렇게 좋아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응원 문화, 그러니까 단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 스포츠를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가 너무 즐겁다. 이게 무엇보다 즐거운 것들이 많이 매료가 된 것 같고. 네. 코안 대표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KBO가 지금은 NPB 일본 리그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국제대회에서 네. 성적이 안 네. 좋으니까요. 네.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게 네. 현실인데 한국 선수들을 경험해보고 선수들의 태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의 어떤 잠재 가능성 같은 걸 보니까 자기의 목표는 KBO의 투수들을 이제 NPB 수준까지 올리는데 작게라도 일조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문화가 더 그 컴피티티브하고 더 재미있는 그런 뭐 라이벌 관계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뭐 코치시니까 네. 선수들의 몸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선수들이 좀 더 이런 부분은 미리 좀 더 뭐 몸을 관리를 한다든가 네. 뭐 하면 좀 더 야구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많이들 얘기하듯이 네. 첫 번째는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그 루틴이라는 게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 습관도 찾을 수 있고 내가 평소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를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기 때문에 일단 나는 어떤 것들로 내 몸을 확인하고 어떤 걸로 내 몸을 풀고 이 정도가 됐을 때 내 컨디션이 이렇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척도는 프로 선수라면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내가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구분할 수 있고 쉴 때 더 노력해야 될 때를 또 구분할 수 있으니까 뭐 남의 어떤 운동이나 검사나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SSG에서 지금 그런 관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굴까요? SSG는 원래 있는 기존의 트레이닝 코치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워낙 선수들이 자기 것들이 잡혀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요. 일단 뭐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 절대 선수들한테 러닝 달리기에 대한 중요성은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워낙 자기 루틴 같은 거 확실히 지키는 선수인 거를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꼈고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도 자기 관리나 아니면 뭐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 루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그런 선수셨고 뭐 한유섬 선수, 최정 선수 다 그 위치까지 가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역시 어린 선수 중에 많이 느꼈던 선수는 박성환 선수가 많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박성환 선수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곧 플로리다로 넘어가시겠네요? 네, 이제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갔다가 플로리다로 다시 가야 되는데 23일 날 팀하고 같이 플로리다 넘어가서 25일부터 캠프 시작해야죠. 오랜만에 선수들 네. 얼굴 보생하시면 좀 설레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캠프 준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 작년에 좀 아무래도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스스로 선수들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부분도 너무 많고 이제 그런 생각들 하니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선수들이 좀 많이 고민하지 않고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